오늘 중요하게 좀 우리 강찬우 논술위원하고 다루어야 될 주제는 이겁니다. 김정숙의 타지마을 관광.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의 지시로 이 일정이 추가됐다. 네. 그간의 고민정은 네. 계속 현지에서 인도 측 요청으로 뭐 타지마을 방문을 이루어졌다. 네.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최근 문체부 그 자료나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면담 과정에서 청와대의 요청으로 네.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의 요청으로 타지마을 일정이 추가됐다. 이게 확인이 됐네요. 그렇죠. 지금 이게 바로 이제 핵심 이 문제를 제기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체부랑 같이 만난 겁니다. 문체부 관리들하고 그 특위가 있잖아요. 문체 특위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만나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를 직접 완전히 그야말로 크로놀로지 연대기적으로 예. 뭐 오늘은 무슨 일, 내일은 무슨 일, 일자별로 일자별로 쫙 한 거죠. 예. 근데 여기 보면 대표적인 게 이거죠. 결국은 독도관 당시 문체부 장관이 인도 방문 일정을 결제한 게 2018년 11월 1일. 그런데 이때까지 없었던 11월 1일 현재 없었던 타지마을 방문을 그날 오후에 청와대 의전 비서관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튿날인 11월 2일에서야 문체부 입장에서는 그때 추가하게 된 거고 그 이전부터 이제 이 문제 여사가 가는 문제 때문에 사전 답사를 서둘러 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10월 30일과 11월 3일 두 차례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지게 된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또 눈에 띄는 게 예산 문제입니다. 문체부가 인도 출장을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예. 이 모든 나라의 돈은 기획재정부가 곳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다 출납을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체부가 일반 예비비 배정을 신청을 한 게 10월 29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실제 예비비가 이제 배정된 건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배정되기 하루 전인 10월 30일 날 사전답사 항공권 구매를 하는데 예비비가 집행됐다는 거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아직 허락이 안 떨어진 돈을 문체부가 썼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가 핵심적이네요. 네. 첫 번째는 그러면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네. 즉 의전비서관실이 타지마을 일정을 추가해라. 네. 그게 11월 1일 오후에 그 요청을 문체부에 해서 타지마을 일정이 잡혔다는 거 하나고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예비비를 책정하는 네. 과정이 있었고 예비비가 책정되기 전에 그렇죠. 벌써 일정을 잡고 사전 답사를 하면서 예비비를 사전에 이미 사용을 했다. 사전에 쓴 거니까 불법적인 거죠. 이건 불법적인 것이 있었다고 문체부 관리들이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재정법 위반 사항이기도 하고. 그렇죠. 국가재정법 바로 위반 사항이랄 수 있는 것으로서 네. 왜 그럼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한마디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체부 장관 차원의 장관 일정인 것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관과 장관을 수행하는 문체부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2천여만 원 이렇게 해서 민항기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문체부 장관이 가기 며칠 전에 돌연 김정숙 여사 가니까 관련 조치를 하라. 긴급히 내려온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사님이 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현지에 가서 미리 가서 답사하는 게 핵심은 뭐냐? 경호예요, 경호. 그렇죠. 경호 동선 다 짜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직 예비비 안 나왔는데 일단 가고 나중에 사후 결제 받아. 이런 식으로 됐다고 봐야죠. 왜냐면 경호란 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예비비가 승인이 떨어지건 말건 일단 무조건 가자. 가서 타지마을 주변 한번 쫙 보고 거기 테러라든가 누가 암살이라든가 이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험은 없는지 경호원들이 다 봐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지 경찰의 협조도 요청하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런 거죠. 당연히 그러고 이제 현지 쪽에는 도수를 높여야죠. 장관이 갈 때의 보안과 현지 경찰이 직접 정상급 영부인이 운대에서의 그 현지 경찰의 경호 도수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까지도 인도 당국에 요구를 한 거고 인도 당국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사가 온다니까 그런 것들을 인터넷에도 올렸지 않습니까? 여사가 와가지고 타지마을 간대더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요. 아까 고민정 이런 사람들은 갔더니 인도가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보통 이렇게 영부인도 이제 일종의 대통령 부인이니까 정상급인데 이러면 결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미국 대통령이 왔는데 우리나라 경주 다보탑 중요한 거니까 가서 보십시오. 그럼 미리 충분히 사전 조율을 해가지고 그렇겠죠. 우리나라 미국 대통령이 공식 일정 끝내고 우리 빛나는 문화유산 다보탑 잠깐 그럼 보고 간다. 이거 미리 몇 달 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거기 현장 서울에 와가지고 대통령하고 지금 하고 있는 정상회담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니까 우리 경주에 한번 가셔야 됩니다. 그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도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 경호원들도 또 그럼 미리 경주 달려가서 다 봐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들도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에 또 시간 연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일은 보통 생각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정상급한테 돌연 현지에서 오신 김에 우리나라 최고 문화재 보고 가세요.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문화재 자랑하고 싶으면 미리 정상회담 그 조율할 때 사전 조율할 때 의전 동선 할 때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고요. 결정적인 거는 지금 왜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그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종환이 분명히 공식 수행원이고 여사가 주도한 외교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문체부 명단 문건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여사는 특별 수행원에 불과하고 도종환이 정부 대표잖아요. 단장 역할. 정부 대표 단장이잖아요. 지금 여사 주도하는 외교라면 여사가 대표 단장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제 과거 DJ 김대중 대통령 때 이희호 여사는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희호 여사는 유엔 가서 아동이나 이런 여성 인권에 대해서 연설하는 분명한 외교적인 어떤 목표와 행보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연설을 해서 우리나라의 외교 활동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 이희호 여사가 정부 대표 단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위 관리들은 다 공식 수행원이나 이런 걸로 간 것이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대표 단장 자체가 도종환이에요. 장관이. 그러니까 인도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이건 장관이 온 거예요. 장관이 온 거고 거기에 갑자기 특별 수행원이라 그래서 김정숙이라는 그냥 민간인이 낀 거죠. 그런데 이제 영부인이다 보니까 인도도 뭐 신경을 써야 했지만 적어도 문건상으로 보면 특별 수행원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뭐 재벌 총수라든가 아니면 BTS 같은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번 대통령 외국 순방 행사에 어떤 빛을 더해주기 위해서 또 대통령 순방 행사에 가외로 경제나 문화 영역에 어떤 행사 같은 거 참석해서 한국의 위상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책임 있는 어떤 활동과 역할을 그리고 지위를 갖고 가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특별 수행원에 불과했다는 건 정부 문건에 나왔어요. 그러면 특별 수행원에 불과한데 대표 단장이 장관이면 당연히 장관이 타는 비행기, 장관급 비행기는 민항기에 불과한 겁니다. 이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여사는 민항기 타고 갔어야 했어요. 특별 수행원에 불과한데 어떻게 특별 수행원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까? 배꼽인 특별 수행원이 배가 타는 민항기가 아니고 내가 배꼽이지만 난 대통령 부인이니까 내가 공군 2호기 탈게.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에서 모든 게 이미 논의가 끝나고요. 지금 이걸 가지고 뭐 좀스럽다니 뭐니 그러는데 아니 정말 그렇게 좀스럽고 그러면 디올백 좌파 종국 목사가 우리 여사 김건희 여사한테 안긴 거는 좀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모든 영부인의 행동 하나하나는 다 모든 우리 국민의 스크린 대상이 되는 거고 다 하나하나 정말 세금 제대로 썼는지 또 제대로 공무에 맞게 행동했는지 처신했는지 다 보는 거니까 김건희 여사 지금 백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르자면 지금 김정숙 여사의 뜬금없고 이해 안 되는 갑작스런 인도 여행은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스크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좀스럽다고요? 그거야말로 정말 좀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네요. 네. 자, 특별 수행원에 불과했던 김정숙. 그런데 대통령 휴장을 단 대통령 전용기를 탔습니다. 바로 여기 가장 큰 문제죠. 또 단골 디자이너 딸과 청와대 소속 한식 요리사를 데리고 갔어요. 그렇죠. 예. 네. 이 자체가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이라고밖에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기내식 논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내식이 6,292만 원인가 나왔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18시간 4끼 먹는데 36명이 저렇게 쓰느냐. 1인당 뭐 50만 원 이상 나왔느냐.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민주당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여사님이 드신 거는 105만 원밖에 안 된다. 그리고 다 합쳐봤자 뭐 1,몇백만 원, 2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진 그럼 뭐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핸들링 차지다. 핸들링 차지가 뭐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말이 운송비하고 보관료래요. 근데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10,000원짜리 곰탕을 먹는데 메뉴에 10,000원이라고 해서 10,000원짜리 곰탕 먹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서 계산을 하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5만 원 내세요 그래. 그러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5만 원이요 그랬더니 10,000원은 음식값이고 이 나머지 4만 원이 보관료, 곰탕 그동안 보관해 온 거. 그다음에 우리 종업원이 거기까지 날라준 비용. 이게 4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나 다름이 없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배보다 배꼽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대한항공과 문체부에 따지는데 이걸 지금 저가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같이 취재 중입니다. 대한항공 사람들이 이걸 갖고 계속 지금 답을 피해요.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죠? 사실은. 아니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실제로 음식값은 1,000몇백만 원인데 예. 보관료하고 운송료가 3,500만 원이에요. 이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내식이라는 걸 어디서 보통 만드냐면 김포 같은 데서 김포공항 같은 데서 만듭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대통령 공군 2호기는 어디 있습니까? 성남공항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기내식을 트럭 같은 걸로 운송하겠죠. 물론 뭐 여사님 거니까는 뭐 보안과 그다음에 잘 냉동하고 뭐 있겠죠. 뭐 일반 트럭보다 좀 더 비쌀 수야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비행기 값보다 비쌉니까? 세상에? 그게 어떻게 비행기로 날라도 어떻게 3천 몇백만 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둘째, 네. 그럼 트럭으로 갖다 놓고 이제 거기 안에다가 거기다 넣을 거 아닙니까? 비행기 안에 넣을 거 아니야. 네. 근데 비행기는 이미 빌렸잖아요. 비행기 안에 넣었는데 무슨 그러니까 보관료가 냉장 들어요? 관련된 지금 그러네요. 냉장 관련된 건 다 지금 비행기의 대여비에 다 포함됐을 텐데 그렇죠. 그걸 별도 비용으로 이거는 마치 렌트카 안에다가 예. 제가 배달 와갖고 배달 온 과자를 렌트카 안에 집어넣어 놨는데 과자 그 보낸 주인이 보관료 따로 달라. 뭐 이런 거가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 말도 안 되고 전혀 이해도 안 되는 운송과 보관료라는 무려 3,500만 원. 이거를 완전히 규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규명 안 하면은 도대체 저놈의 기내식이 뭔데 저렇게 지금 배보다 배꼽이 무려 4배 가까이 많은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민항기를 요거는 추측입니다. 민항기가 아니고 전용기를 한번 띄우려면은 기본 요금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4명이 택시 대절해서 놀러 가면 택시비 나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대형 버스 타고 싶어. 대형 버스 안에서 좀 늘어지게 좀 몸도 누이고 뭐 그 안에서 좀 놀기도 하고 해서 4명이 대형 버스 타고 싶어. 그러면 대형 버스 주인한테 4명 운임비로 대형 버스 주인이 빌려줍니까? 우리 대형 버스는 최소 30명 이상 타는 거니까 그럼 30명 착표 운임비를 주면 빌려주겠다. 그러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거기에 대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항공기를 띄우려면 저게 대한항공 거니까 저게 한번 아까 말한 대로 차로 치면은 대형 버스인 거죠. 민항기는 그냥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 저건 대형 버스 굳이 타고 가겠다고 여사가 나선 거죠. 그러면은 택시값만 드는 게 아니죠. 그러겠네. 그땐 대형 버스를 기본적으로 한번 굴릴 때 드는 기본 요금, 고정 비용이라고 하죠. 그렇죠. 지금 그 대한항공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기내식이라는 게 몰라서 그러시는데 고정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고정 비용이라는 게 뭔지 제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업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럴 가능성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것도 그런 거죠. 민항기 그냥 타고 가면 되고 여사니까 좀 대우해서 1등석 주면 돼요. 이희호 여사가 그러셨어요. 그런데 굳이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가겠다니까 아까 말한 대로 택시 타고 가고 택시 중에서 뭐 고급 택시 타고 가면 되죠. 근데 굳이 대형 버스 타고 가겠다고 하니까 뭐 4명 가는데 30명분짜리 운임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혹시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전용기 운임비라든가 솔직하게 항목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한번 띄울 때 드는 고정 비용. 이렇게 근데 항목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국감이라든가 이럴 때 왜 불효불급한 대통령 전용기를 띄웠냐? 야단 맞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기내식이라는 또는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항목에다가 조금씩 더 우겨놓은 거 아니냐. 이랬을 가능성을 이제 외교라든가 또 항공 좀 많이 종사하신 이런 전직 고위 관리 그런 분들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거는 끝까지 추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통령 정부인과 그 공무원들이 상식적으로 무려 18시간에 6,282만 원이나 되는 밥값을 지금 즐겼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논란이 되니까 갑자기 실제 밥값은 뭐 1,000몇백만 원밖에 안 됐다 그러는데 그럼 나머지 도대체 뭐냐고 했을 때 전혀 납득이 가는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세금 삥땅 쳤다는 말을 우리가 해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로 지금 문체부, 대한항공 반드시 구체적으로 도대체 운송비가 얼마고 보관비가 얼마고 그리고 그게 정말 3,500만 원이나 왜 그렇게 되는지 안 밝히면 이번에 국정감사 부르고 세무조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민 세금 착복으로 형사 고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방금 이야기 중에 민항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민항기를 타고 갈 수 있었는데 전용기를 타고 간 건 타지마을 가려고 결국은 전용기 탔다. 이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꼭 타지마을 그렇죠. 만약에 여사의 목적이 타지마을 가는 것 자체가 핵심이었다면은 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뭐 그 밖에도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이희호 여사의 전례가 있잖아요. 네. 정부 대표 단장으로 가는데도 민항기 타고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1번 대통령이 아니고 영부인만 간 거고 그럼 영부인은 민간인이고
민간인이 그나마 영부인이기 때문에 좀 대접해서 한 1등석 정도 타고 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세상에 본인은 이희호 여사가 다르게 구체적인 외교 활동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사실 저는 대표 단장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좀 나중에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속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가서 어떤 구체적인 외교 활동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특별수행원이라는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자리를 준 겁니다. 그래서 정부 공식 대표 단장은 도종환,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뭐라 그랬어요? 김정숙 여사가 공식 뭐라 그랬죠? 수행원이라고 했고 도종환은 뭐라 그랬나요? 뭐 그랬는데 그게 거짓말인 게 드러났잖아요. 예. 공식 수행원은 누구냐? 신봉길 당시 인도 대사예요. 그 부인까지 합해서 내외야 내외. 대표 단장은 도종환, 공식 수행원은 그 신봉길 대사와 부인, 그리고 김정숙은 그냥 특별 수행원인데 이거는 그냥 공기 같은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기 같은 수준의 특별 수행원 한 명을 위해서 저렇게 비싼 공군 2호기를 움직였다. 이거 자체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국민 세금을 엄청나게 남용한 것입니다. 네. 예. 자,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 앞서서 이제 당시에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의 타지마할 관광 일정을 문체부의 요구에서 추가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세부 내역을 우리 강찬호 의원께서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 관련된 일정이 의전비서관실에서 문체부에 전달됐던 얘기는 네. 사전에 문재인한테 네. 보고가 됐거나 아니면 보고가 된 후에 승인을 했거나 아니면 지시가 이루어졌거나 뭐 사후라도 적어도 출국 전에는 다 문재인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당연하죠. 우선 그리고 예. 일반적으로 어떤 남편이 부인이 3박 4일 인도 가는데 그걸 모르고 있겠습니까? 아주 사이가 나쁘고 뭐 이혼, 별거 이런 거 하지 않는 관계가 아니고서야 당연히 나 인도 간다. 왜 가냐? 뭐 때문에 간다. 그럼 뭐 이러이러하니까 문제는 없냐? 잘 갔다 와라.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는 거죠. 일반 부부도 그럴지인데 이건 지금 다 모든 게 국민 세금으로 가는 영부인 일정을 대통령이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1번. 2번 여기 연대기가 나옵니다. 자, 문체부가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부의 여사 때문에 일반 예비비 배정을 신청한 게 2018년 10월 29일이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10월 31일 이틀 만에 이제 예비비가 배정이 됩니다.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대통령 재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에다가 예비비 좀 쓰게 해주세요 신청하니까요. 요 신청하는 서류 여기는 대통령 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거친 거고 대통령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 알고 허락까지 해줬다. 그래 이렇게 돈 써라. 허락을 했으니까 도장 찍은 거지. 제가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알은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허락해주고 돈도 쓰게 또 다 이렇게 배려해줬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위반 혐의로 보면 국가재정법 위반이나 국고손실죄 위반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그러면 문재인 당사자인 문재인이 지금 이 범죄 행위에 혐의가 좀 쓰여질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아니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공무원인데 제 와이프가 내 공무원 관용차 좀 쓰겠다. 그걸 내가 알고 그럼 허락하면 이게 지금 내 공무원 관용차인데 자기 뭐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쓰겠다. 그럼 내가 허락해 줘야 됩니까? 허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이죠. 부인도 잘못이지만 좀 국민 세금으로 기름 쓰고 기사 쓰는 관용차를 와이프가 자기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노는데 거기까지 이동하는데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허락한 제가 분명히 법적으로 잘못이죠. 물론 여기서는 지금 뭐 외교 활동이다 뭐다 그러는데 결정적인 거는 특별 수행원입니다. 그러니까 100보를 양보해서 특별 수행원으로 인도 가게 해줬다 그래도 저렇게 비싼 대통령 휘장까지 저거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숙입니까? 저거 보면 완전히 그렇잖아요. 저게 그러네요. 예? 지금 말이 저게 어떻게 저 앞에서 저런 손을 흔드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써 있고 김정숙이 손을 흔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모르는 분들은 외국인들이 보면 여성 대통령이 한국은 여성 대통령인가 보다. 그렇죠. 저 사람 이름이 100% 뭐야? 그렇게 보죠. 네. 100% 그렇게 보죠. 저걸 지금 누가 세상에 저거는 대통령 영부인이지 대통령이 아니야라고 모르는 외국 사람들이 저 사진을 보고 인식하겠습니까? 저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민정,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 황희 전 문체부 장관이면서 현재 민주당 의원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현지에서 지금 인도 측 요청으로 타지마할
갔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 사실관계가 다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이라도 지금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웃긴 거는 지금 네. 김정숙 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김정숙 여사 측이. 지금 이런 거 다 기내식이니 뭐니 막 이상한 소리 한 사람들 뭐 명예훼손 고소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고소하고 있네? 일주일 지났는데? 어디 갔어요 지금? 왜 고소 안 해? 고소장 쓰기 어려운가요? 왜 고소 안 해? 간단한데? 네. 나도 세상에 내가 먹은 우리 일행 먹은 게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6천만 원 먹었다고 누가 하면은 나도 그냥 하루 만에 고소장 쓰겠다. 그리고 알다시피 고소라는 게 국민적인 공분을 얻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막 한참 시끄러울 때 바로 쳐야지.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거 보도한 언론 중에도 딱 하나 무슨 월간 조선을 쪽 언론 중재 하나 걸었다고는 합니다만은 거기에 제소했다고 그러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언론 중재 걸었다고 하는데 뭐 거기만 보도했습니까? 지금 딴 데도 다 했는데 왜 거기만 굳이 하는지도 의심스럽고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뭐 고소하겠다 그렇게 막 떠드는데 뒤에 보면 하나도 안 해요. 정말 희한해.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그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그 누구죠? 이인규 검사가 노무현 대통령 우리가 알기로 권양수 여사가 뭐 돈 주로 받고 노무현은 몰랐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이 뒤늦게 막 속죄의 의미로 뭐 부엉이바에서 떨어졌다. 뭐 이런 신화가 있었는데 담당 검사였던 이인규 부장검사가 다 실체를 깠잖아요. 예. 그러고 보니까 직접 노무현이 전화 걸어서 박연차 왜 우리 아들 돈 안 주노? 뭐 우리 정상문이가 내가 내일 그 외국 순방 가니까 서울역에서 우리 정상문이가 주차장에서 만나면은 전달해 주소. 뭐 이런 거에다가 피아제. 피아제는 그냥 빼자. 왜요? 쪽팔리잖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 저도 지금까지는 노무현 그거는 좀 믿었어요. 저는 뭐 노무현보다는 부인이나 그 가족들이 더 돈을 막 하는 걸 했을 것이 됐는데. 그간 노무현은 몰랐고 네. 권양숙의 작품이었다. 네. 이렇게만 일반적으로 아는 알고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죠. 예. 그 이인규라는 사람이 검사고 그 본인도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는 누구보다 알 거 아닙니까? 당시 그 노무현을 직접 그 조사했던 진술 조서 등을 갖고 또 박연차 진술 조서 뭐 다 해가지고는 종합적으로 책을 냈잖아요. 근데 그때도 노무현 재단하고 민주당이 뭐라 그랬냐? 완전 거짓말이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했어요. 유심히 그랬죠. 네, 근데 왜 안 해요? 명예훼손인데. 그리고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그 노무현 신화를 완전히 그야말로 화장실에 처박는 엄청난 폭로인데 뭐 이것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민주당 사람들이 정말 희한해요. 뭐 자기네들 관련해서 그 민낯이 드러나면은 처음에는 방방 떠. 막 고소하겠다, 명예훼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안 되면 또 갑자기 쫌스럽고 뭐 민망하다 그래. 그러놓고서는 또 며칠 지나면 싹 입싹 씻고 왜 그러는지 걸어봤자 오히려 법정에서 더 망신당하고 질 게 뻔하니까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이거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지금 뭐라 그랬어요? 박수영이라든가 이런 배현진이라든가 의혹 제기한 의원들 제발 고소해달라. 예. 법정에서 진위 가리자 그랬잖아요. 제발 고소를 좀 하시든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정숙의 이제 의혹은 사실 타지말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 더 큰 건들이 또 있죠. 네. 샤넬 재킷 문제, 단골 의상, 그 디자이너 딸, 네. 티켓 채용 문제, 고급 의상 구입할 때 관봉권 네. 써서 수천만 원씩 썼다. 뭐 그래서 특수활동비 의혹 문제, 네. 경호관 뭐 수영 강습 의혹 문제, 네.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지금 재배당됐다고 해서 수사를 지금 시작됐습니까? 이종배 시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종배 이분이 원래 법세련이라고 준법 강조하는 시민단체 대표였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정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 지금 서울시 의원인데 이분이 요거를 다 걸었어요. 작년 12월 1월에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찰이 무슨 이유인지 수사를 뭐 제대로 안 한 건지 아니면 들여다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다가 직접 좀 전에 이정배 의원하고 통화했습니다. 전화가 지난주 금요일날 왔대요. 예. 와가지고 이재환 검사라는 분이 수요일날 내일 모레 좀 나와주시라. 고소인 조사하자.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창수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면서 요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수사를 좀 해보겠다. 탄력을 받았어요? 네, 그렇다고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종배 시의원이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 고소인 조사가 끝나잖아요. 그럼 피고소인 조사 해야죠. 피고소인 조사를 해야 되고 이 관련된 걸 봐야 되는데 이 중에서 샤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샤넬도 바로 2018년에 김정숙 여사가 프랑스 가가지고 거기서
샤넬 쪽에서 이제 입혀준 거라고 해요. 그게 이제 한국의 문화유산인 뭐 한글 같은 걸 모티브로 해서. 근데 그 알다시피 샤넬 그 자켓은 무지무지 비싼 겁니다. 그것도 디자이너가 직접 수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수천만 원은 기본으로 갈 거다. 뭐 네. 최소한 1,000만 원은 갈 거다. 이러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다음에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김정수 그 여사가 그 행방이 무연하다 해가지고 시민단체가 재판을 걸거든요. 근데 3년 뒤에 그래서 갑자기 청와대하고 정부가 나온 해명이 뭐냐면 그때 김 여사는 파리에서 잠시 그걸 대여받아 입기만 하고 바로 샤넬에 돌려줬고 이후 샤넬이 아이고 우리 김정수 여사님이 입은 그런 어의이기 때문에 이 자랑스러운 옷을 한국에 기증하겠다. 어이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박물관에 네. 그 전시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네. 그 기자들이 박물관에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까만 거, 하얀 거, 까만 거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하얀 거, 까만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다르고 모양도 좀 다르고 그리고 원래 입었던 옷은 좀 퍼져 있었는데 이건 아주 슬림하게 돼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 다르다. 언론이 지적하니까 그제서야 그러니까 웃기는 게 말이죠. 정부는 아무 말을 안 해요. 샤넬이 나섭니다. 샤넬이 나서 가지고 여사님이 그때 입은 옷은 우리한테 줬고 우리가 한국 쪽에서 특별히 기증을 요청해 와가지고 특수 제작을 해서 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좀 이상한 게 아니 여사가 입은 기념의 의미가 있으면 원래 오리지널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런 비싼 옷은 한 번 누가 입으면 다른 사람이 그걸 안 삽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 우스갯소리 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옷이 좀 늘어났을 것이다 얘기도 있어요. 그건 우스갯소리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가장 본질은 기증을 한다면은 입은 옷을 해야죠. 예. 아니 자동차도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탄 차. 그래야 가치가. 예, 그래야지 가치가 있는 거지. 대통령이 탄 차인데 그 차는 그냥 우리가 갖고 그 차하고 비슷한 차를 제작해서 주다.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샤넬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웃긴 거예요. 정부는 샤넬이 기증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정부가 한국 정부가 우리한테 기증해 달라고 했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말 이상하죠. 정말 이상하니까 네. 이게 지금 저기 화면 잘 나오시지 않습니까? 네. 저기 보면 저 김정수 여사 입은 옷은 저 어깨 부분이 까맣습니다. 그렇죠? 어깨 부분이. 근데 지금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건 어깨 부분이 하얘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까만 거는 그 밑에 까만 거는 이제 가슴께 있고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네. 다른 옷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옷이 훨씬 슬림합니다. 네. 그래서 슬림한 것까지 보셨어요? 아니 그거 대부분 저런 거 취재할 때 여기자들이 많이 보는데 여기자들이 또 옷에 눈썰미 있잖아요. 네. 보고가 그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늬도 다르고 네. 이 옷의 체형도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샤넬 이거는 분명히 이거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제일 웃긴 게 또 뭔지 아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실에 부탁을 해서 이미자 의원실에서 지금 문체부하고 그다음에 지금 샤넬 코리아 쪽에다가 다 질의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문체부는요. 그때 자기네들이 얘기해서 이미 틀렸던 이야기. 우리 정부가 아니고 샤넬 쪽에서 기증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기증 받아서 박물관에 전시했다. 그걸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이것부터가 벌써 문체부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샤넬 코리아는 더 이상합니다. 전화가 안 됩니다. 네. 전화가 안 돼요? 네, 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 시기를 받지 않는다? 기자도 아니고 국회의원은 더 의원실에서도 다른 거죠. 하는데? 의원실은 이건 다른 거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받아야죠. 그래서 저는 샤넬 코리아 이번에 국감 때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